자, 다음 거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실제 경험한 군대 썰 마네킹 트라우마입니다. 마네킹 트라우마라니. 괴담과 마네킹. 정말 맛있는 레시피죠.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쾌한 골짜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감을 느낀다는 심리학 용어라고 한다. 그리고 인간과 닮은 것들엔 인간이 아닌 것들이 자주 씌인다고들 한다. 인형이라든가 마네킹이라든가. 나에게 트라우마를 심겨준 불쾌한 골짜기의 대상 마네킹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트라우마의 시작.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다. 그날 아침 일찍 친구를 만나 밖에서 놀다가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 친구네 부모님은 독실한 종교인이셔서 집 내부 곳곳에 십자가며 성경 문구, 예수상, 예수 형상을 한 액자나 십자수 같은 게 많았던 게 기억난다. 물론 친구놈도 종교를 믿었지만 나에게 강요를 하진 않았다. 친구랑 게임을 했는데 그때 했던 게임이 포켓몬스터 골드 한글판이었다. 골드에서 어느 동굴에 안농이라는 포켓몬이 나오는데 친구놈이 갑자기 포켓몬스터 괴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생긴 것도 상형 문자 비슷하게 생겨서 약간 무서웠었다. 괴담의 내용은 대충 모든 안농을 만나거나 잡으면 노래가 이상하게 바뀌면서 썩은 시체 모양의 사람이 배틀을 걸어온다고 그랬던 것 같다. 책에도 실려있다며 포켓몬스터 골드 공략집, 포켓몬스터 도감 같은 책을 보여줬는데 그 책에도 친구가 말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이다. 뭐 그때쯤에 책을 읽읍시다나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라온 우리는 그 책의 내용을 필터링 없이 믿었던 것 같다. 부작용이 왔네. 명언 부작용. 아무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갑자기 게임이 하기 싫어서 게임을 껐는데 무서운 분위기와 무서운 공기는 바뀌지 않는 것이었다. 친구놈은 신나서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는 싫은데 또 내용이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다 들으면 무섭다고 집에 어떻게 가냐고 친구한테 짜증을 내던 상황이었다. 홍콩 할매 귀신이랑 빨간 마스크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빨간 마스크 괴담이 진짜 무서웠다. 아직도 기억난다. 그때 당시에 친구네 집에 부모님은 안 계셔서 나랑 친구 둘이 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줌이 마려웠다. 화장실에 간다고 얘기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닫고 볼일을 보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문을 열고 볼일을 봤다. 친구가 무섭다고 온 방에 불을 켜놨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불을 안 켜더라도 대충 식별이 되어서 화장실 불을 안 켜고 볼일을 봤었는데 머리 위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무서웠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머리 위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확인했다. 화장실에 있던 화장대 위에 여자 머리 3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식의 그림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벽에 달려있는 그 화장대 위에 여자 머리 3개가 짜르륵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죠? 그 여자들과 눈이 마주친 후에 기절했었다. 눈을 떠보니 친구네 부모님이랑 친구 누나가 나를 깨우고 계셨고 나는 친구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친구 부모님은 괜찮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부모님께 연락드려야겠으니 연락처 좀 알려줄래? 라고 말을 하셨고 나는 화장실에 여자 머리 3개가 있다고 말했다. 친구 누나는 웃으면서 그거 내가 미용 실습할 때 쓰는 마네킹이야. 무서운 거 아니니까 같이 볼까? 하면서 나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다. 아니 진짜 있는 거였어? 진짜 무섭겠다. 아니 전에 홍대 쪽에 큰 도로 쭉 걷다 보면 거기 마네킹 파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수스라치게 놀란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마네킹 갑자기 마주치면. 불을 켜고 보자 그것은 확실히 마네킹 머리였지만 내가 봤을 때랑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누나랑 다시 가서 봤을 땐 마네킹엔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친구 부모님이 연락하셔서 엄마가 날 데리러 왔고 나는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가 잘못 본 거라고 그냥
넘기셨다. 아주 가끔 친구랑 친구네 누나, 나 셋이서 만나 술을 마시면 누나가 항상 나에게 그때 일을 기억하냐고 묻는데 나는 눈동자 6개를 똑똑히 봤다고 말했지만 친구랑 친구네 누나는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때 이후로 길을 지나가다가 마네킹이 있으면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나 꼭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눈동자가 표현되어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며 결국 구토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네킹과 관련된 일화였고요. 두 번째 글쓴이의 일화입니다. 가짜들 사이에 진짜. 이건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다. 고등학교 2학년 땐가 1학년 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랑 항상 등하교를 함께 했는데 내가 다니던 학교는 버스 타면 15분, 걸어서 3, 40분 뭐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같이 등교하던 친구들은 전부 불알 친구들로 여자 3, 남자 2인데 5명 모두 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남고와 여고로 갈렸었다. 여자애들은 우리 학교보다 세네 정거장 정도 조금 더 먼 곳으로 다녔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야자를 10시 30분에 끝냈기에 항상 여자애들이 정문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30분에 정문에서 만나서 집 주변까지 걸어오다가 놀이터에 가서 과자랑 음료수 까먹으면서 노가리 까는 것이 일상이었다. 용돈이 많은 날엔 열라면, 참치 마요 삼각 김밥, 핫바를 먹었다. 열라면 맛있죠. 거의 좋아하는 라면 중에 탑3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이랑 집에 오면서 노가리를 깔 때였다. 집에 오는 길엔 항상 큰 육교를 지났어야 했는데 육교 주변은 달동네라 가로등도 없고 분위기가 많이 음산한 동네였다. 여기 그림이 있어요. 흔한 육교 느낌이에요. 육교를 다 넘어오고 나서 길을 걷는데 우리 뒤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우리를 다급하게 부르는 것이다. 뒤돌아보니 어떤 아줌마와 여학생이 우리에게 일로 와보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부르는 쪽으로 가보니 아줌마와 여학생이 이상한 걸 본 것 같은데 무서우니 남학생들이 확인 좀 해달라고 하셨다. 뭘 봤길래 저러나 하고 가보니 사람 다리들이 육교와 돌담 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오, 그림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 육교가 이제 바닥에 붙어있는 그 계단 쪽 육교 있잖아요. 거기랑 바로 그 옆에 돌담이 있는데 그 사이에 틈에 다리들이 막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다리가. 나와 친구는 사람들 다리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우리 소리를 듣고 조금 떨어져 있던 여자애들도 와서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내가 휴대폰 후레쉬로 불을 켜서 밝게 다시 보니 다리가 맞았다. 그리고 개수도 7, 8개 정도 쌓여 있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의 질감이나 모양이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모형 같았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맨 위에 것을 만져보니 마네킹의 다리였다.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아주머니와 자제분에게 저것은 사람 다리는 아닌 것 같고 마네킹인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아휴, 내가 이 동네에 사는데 얼마 전에 여학생 하나가 실종됐다더니 그 학생 다리인 줄 알고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무튼 조심하고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들 좀 잘 챙겨줘요. 밤길 조심하고 라고 얘기하시고 골목으로 들어가셨다. 설마 다리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가? 사람 다리가? 나랑 친구들은 왜 마네킹 자네를 이런 곳에 버렸을까? 몸통이랑 다른 부위들은 어쩌고 다리만 버렸지? 주변 옷가게에서 상의만 모델이 필요해서 하체를 다 버렸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 하나가 맨 밑에 다리가 이상하다며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이다. 다른 것들은 절단면이 새카만데 맨 밑에 2개는 거무죽죽한 붉은색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설마 하면서 마네킹일 거야 라고 계속 다리를 보던 친구를 우리 쪽으로 부르며 빨리 가자고 했다. 안 돼. 단지 내 놀이터에 와서 친구들이랑 아까의 일을 얘기하는데 마지막까지 자세히 보던 여자애가 상세 설명을 해줬다. 아, 거짓말 치지 마. 여자애가 설명해준 단면은 이렇다.
다른 것은 이제 살색이 겉부분에 피부처럼 있고 정중앙에 하얀색 뼈 같은 게 있고 검은색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상한 두 개는 피부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할 검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닥에 피나 어느 액체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고기의 모습이나 만화에서 나오는 고기의 절단면이 아니었다고 했다. 신고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쳐봐. 사람 다리가 아니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 다리면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길 거야. 진술서라든지 조서라든지 뭐 그거 쓰려고 경찰서에 몇 번 들락날락할걸? 우리만 더 귀찮아져. 우리에겐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우리는 신고를 하기로 했고, 우리의 신분을 밝힌 후 어디 넘어가는 그 육교랑 돌담 사이에 사람 다리가 8개 정도 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만져봤을 때 맨 위에 있는 것은 마네킹 다리가 확실한데 맨 아래에 있는 게 영 의심스러워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 현장으로 와주실 수 있냐고 하길래 저희가 고등학생이라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니 알겠다고 했다. 그 주말에 경찰에 전화한 휴대폰의 주인인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경찰들이 우리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단지 주변에서 경찰들과 만나기로 했고, 봉고차를 얻어 타고 주변 카페로 갔다. 경찰은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우리들과 대질신문 같은 걸 하셨고, 한 분은 노트북으로 우리와 그분의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적었다. 어쩌다가 이 다리를 찾게 되었는지, 다리를 만져본 이유가 무엇인지, 만져본 사람은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다리를 보여준 아주머니와 학생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기억하는지 등등. 우리를 범인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관례 절차라고 하셨다. 1시간가량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노트북으로 작성하신 분은 대화 내용을 모두 프린트하여 대화 내용이 적힌 A4 용지에 엄지 지문을 찍게 했다. 종이를 반 접어서 찍게 했는데 종이마다 다 찍어야 돼가지고 5명 다 찍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조사가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맨 밑에 다리 2개는 사람 다리가 맞았고 다른 부위는 아직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라고 하셨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 다리들이 발견된 동네에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학생 1명이 실종됐다고 하던데 그 학생의 다리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자세한 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수사 결과가 진행되고 궁금하다면 알려줄 수는 있는데 정신건강상 모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는 그 사건에 의문을 가지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그 다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범인은 누구인지, 잡혔는지 아직도 모른다. 재밌네요. 알아보지. 진짠가 이거? 진짜라면 너무 끔찍한 일이다. 자, 다음 마네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척을 한다. 군 복무 중 전편에 등장했던 여군과 겪었던 일이다. 전편에도 말했지만 여군과 나는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공포라는 느낌을 좋아한다는 것. 여담이지만 이 여군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기묘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 공포가 우리를 따라다닌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공포를 찾아다닌 것일까? 그때 당시의 이질적인 상황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깊게 각인된 경험이다. 우리 부대의 작전 지역 내에 있는 산속 깊은 곳에 버려진 폐부대가 하나 있다. 아주 옛날에 독립중대로 쓰인 막사 한 채가 있는데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큰 장비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막사로 들어가는 차도도 다 깨지거나 부러진 나무로 막혀 있어서 철거를 못하고 건물만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 부대 내의 소문에 의하면 폐 부대는 우리 부대가 관리해와서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귀신이나 도깨비불 이런 괴담 같은 경험담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했다. 다만 관리가 귀찮고 훈련 중 악천후가 심해지면 폐 막사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거나 눈을 피하고 온몸을 녹이는 일종의 은신처? 세이프하우스 겸으로 사용했었는데 요즘엔 악천후가 예상되는 날짜에는 훈련을 안 잡거나 악천후가 쏟아지면 훈련을 중단하고 텐트 대기 또는 훈련 취소를 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관리를 안 한 지는 최근 5년쯤 된 것 같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다. 여군과 함께 운행을 다녀오는 길에 여군이 말했다. 야, 너
땡땡산 폐막사 알지? 얘기는 들어봤는데 가본 적은 없지. 왜? 지금 가보자. 가서 분위기 좀 느끼다가 오자. 올해 방시해놔서 꽤 음산할 것 같아. 지금? 근데 거기 귀신이나 뭐 그런 소문은 없던데. 아무튼 그렇게 땡땡산을 향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간 후 부대까지는 걸어서 이동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시간은 3시 반쯤이었다. 막사까지 가는 길은 오르막에 산책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많이 불편했다. 돌뿌리가 튀어나와 있거나 나무 뿌리가 나와 있고 낙엽이 쌓여 있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 곳도 있었다. 둘이서 땀을 뻘뻘 흘리며 폐막사에 도착을 했는데 건물 외관은 오래된 구형 막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막사의 주 출입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1층 곳곳에 창문이 깨지고 열려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갔다. 1, 2, 3층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날이 너무 더워서 3층의 한 생활관 침상에서 앉아서 쉬다가 4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나는 담배를 피겠다고 하고 4층 복도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웠고 여군은 혼자 4층을 돌아다니는데 여군이 빠른 걸음으로 와서 팔짱을 끼더니 1층으로 가자고 속삭이는 것이다.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여군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더니 1층에 도착하니 나를 두고 후다닥 달려서 창문 밖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었다. 아, 누나, 같이 가야지. 혼자 버리고 튀냐? 여군은 아무 말이 없었다. 창문 밖으로 나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빨리 여기서 나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아까 담배를 다 못 피고 버린 것이 아까워서 한 대만 더 피고 가자고 했는데 여군은 그냥 빨리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장난치는 줄 알고 애교를 부리며 한까치 피는데 2분도 안 걸리니까 금방 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에휴, 알았어. 대신 빨리 펴야 돼. 나 이상한 거 봤단 말이야. 이상한 거 뭘 봤길래 그래? 4층에 누가 사는 것 같아. 사람 같은 걸 봤어. 에, 말이 돼? 누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살아. 그리고 귀신이면 이 대낮에 뭐 나올 리가 있을까? 그냥 잘못 본 거야. 아, 그럼 네가 올라가서 보고 오든가. 여군이 나에게 버럭 화를 내자 알겠으니 빨리 가자고 했다. 다급히 내려오다가 여군이 넘어져서 부축하고 업고 오느라 시간이 꽤 걸렸다. 차에 도착해서 발목을 확인해보니 다행히 부러지거나 접지르진 않아 보였고 찰과상만 조금 있었다. 여군도 크게 안 아프다고 하기에 차를 돌려 부대로 향했다. 차도 양쪽으로 깊은 배수구가 있기에 2돈 반 바퀴가 빠지지 않게 차를 돌리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이었지만 산속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차를 다 돌린 후 출발하기 전 벨트를 매면서 시간을 봤을 땐 5시 반이 다 되었다. 어스름이 깔린 산길을 내려오는데 여군이 갑자기 야, 나 베레모 두고 왔다. 나도. 정글모. 정글모는 이제 버킷햇 같은 겁니다. 농부 모자 같은 버킷햇. 다시 올라가기엔 곧 저녁 시간에다가 여군이 무서워하기도 하고 서로 땀도 많이 흘리고 넘어져서 다쳤기에 다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3, 4일이 지난 후에 운행이 일찍 끝나서 여군과 같이 그 폐막사로 향했다. 날은 더 더워졌지만 창문을 통해 막사로 들어가니 시원한 건지 서늘한 건지 찬 기운이 느껴졌다. 누나, 오늘은 느낌이 좀 쎄한데? 저번이랑 느낌이 달라.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너도 서늘하지? 우리는 그때처럼 팔짱을 끼고 우리가 쉬던 3층 막사로 향했다. 그냥 데이트하네. 짱나네 그냥. 뭔 군인이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쉬던 3층 생활관에 베레모와 정글모가 없었다. 여기 다른 부대가 관리하나 봐. 누가 치웠나 보다. 에휴, 하나 사야겠네. 누나가 정글모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딘가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와 여군은 서로를 마주보고 얼어붙었다. 저번에 4층에서 뭐 봤다고 했지? 올라가 볼래? 야, 만약에 다른 부대 간부님이면 우리 진짜 개박살 나는 거 아냐? 그럼 누나 차에 가 있을 수 있어? 내가 다녀와 볼게. 혼자 있는 게 더 무서워. 같이 있을래. 여군의 손을 꽉 잡고 4층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들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자 군화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여가며 4층에 도착하니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4층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여군이 내 손을 꽉 잡더니 조금 더 가서 계단 옆에 방에서 사람 같은 것을 봤다고 했다. 침을 한번 삼키고 천천히 문에 달려있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중앙 계단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 침상이 없는 그냥 방이었는데 그 방 안에 우리의 베레모와 정글모가 있었다. 방 안에는 마네킹 4개가 있었는데 여자 마네킹 2개, 남자 마네킹 2개였고 베레모는 여자 마네킹, 정글모는 남자 마네킹이 쓰고 있었다. 방 안에는 6인용 책상 1개가 방 중앙에 있었고 위자는 5개가 있었다. 식탁 위에는 컵이 5개가 있었는데 접시는 4개만 있었다. 마네킹은 각각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입을 법한 세련된 옷차림이었다. 빨간 후드에 청바지, 하얀 컨버스를 입은 남자 마네킹 하나, 검은 민소매에 검은 반바지, 슬리퍼에 정글모를 쓴 남자 마네킹 둘, 꽃무늬 원피스에 베레모를 쓴 여자 마네킹 셋, 크롭티에 돌핀 팬츠를 입은 여자 마네킹 넷. 이 마네킹들을 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이 그림이 있습니다. 방 안에 이제 중간에 테이블이 있고 위자들이 따다다닥 있고 마네킹이 그러니까 양 옆에 산개 하듯이 마네킹이 서 있어요. 2명 2명씩. 초등학교 때 겪었던 마네킹에 대한 공포가 떠올랐다. 마네킹은 전부 창문 밖을 보고 있어서 눈동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다. 그때 여군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여군은 바닥을 보고 걸으면서 더듬더듬 베레모와 정글모만 벗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여군이 문 밖으로 나옴과 동시에 우리는 1층으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막사 밖으로 나오고서야 우리는 숨을 몰아쉬며 정신과 호흡을 가다듬었다. 여군은 아무 말 없이 건물 뒤편으로 나를 데리고 갔고 4층 중앙 아까의 그 방 창문을 쳐다보았다. 각도가 맞지 않아서일까? 방이 어두워서일까? 밖에선 건물 안의 마네킹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차에 도착하고 나서야 여태껏 잡고 있었던 손을 놓았다. 우리가 뭘 본 거야? 몰라. 개 무섭다. 야, 나 오늘 어떻게 자? 위자는 왜 5개야? 마네킹은 4개밖에 없었잖아. 누나 식탁 위에 봤어? 몰라.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봤어도 기억이 안 나. 접시는 4개였는데 컵은 5개였어. 왜 마네킹들이 거기 있지? 뭐 촬영하나? 촬영이라기엔 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마치 마네킹 보고 거기서 지내라고 만들어 놓은 듯 하잖아. 어이, 소름 돋아. 배고프니까 PX 가가지고 라냉이나 먹자. 라냉이 뭐야? 라면 냉면이야? 라냉 뜻. 라냉. 라면 플러스 냉동. 아, 그냥 따로 먹는 거구나. 저희는 이름을 안 썼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백암산 가가지고 해장국 먹자. 누나가 사줄게. 그렇게 우리는 해장국을 먹고 부대에 복귀했다. 그날 저녁 여군은 퇴근 전에 내가 있는 생활관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며 점호 끝나고 전화를 달라고 했다. 점호가 끝나고 전화를 했지만 여군은 받지 않았다. 다음 날이 주말이라 우리는 연등을 하고 있었는데 연등은 이제 원래 10시 되면 딱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부한테 딱 가가지고 저 오늘 혹시 공부 연등, 야간 연등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받으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자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신청해가지고. 뭔지 아셨죠? 그 다음 날이 주말이라 우리는 연등을 하고 있었는데 점호 때부터 시작된 비가 점점 거세지더니 곧이어 천둥과 번개가 쳤다. 구궁궁궁궁 번쩍번쩍. TV로 블레어 위치를 보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 그때 통신소대 하사가 통신부대원과 나를 불렀다. 비 와서 무슨 작업을 해야 하니 판초우이를 챙겨가지고 운행 준비를 해. 뭐 그런 거였다. 판초우이가 진짜 거지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통짜로 된 우비 같은 건데 그게 비를 맞는 거고 쓴 동안에는 땀도 많이 나고 하니까 냄새가 그냥 꼬릿꼬릿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군인들이 극혐하는. 통신병들과 난 시발시발하며 작업 준비를 했다. 진짜 욕 나오겠다.
나는 운전만 하면 되지만 통신병들은 비를 맞아가며 작업을 해야 했다. 통신소대 하사가 작업을 나가기 전 차 안에 정글모가 있냐고 물었다. 나는 건빵주머니에서, 여기서 건빵주머니란 딱 섰을 때 여기 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 있는 주머니가 아니고 여기 밑에 허벅지 쪽에 있는 그 큰 주머니를 건빵주머니라고 합니다. 나는 건빵주머니에서 아까 꺼내지 않은 마네킹이 쓰고 있던 정글모를 꺼내주면서 조심하십시오. 찜찜한 모자입니다. 야, 군대 물건 중에 안 찝찝한 게 어딨냐? 크크. 빤스도 돌려 입는데 이거 작업 잘 끝나고 일 끝나면 야식이나 먹자 라고 얘기를 한 후 작업을 하러 갔다. 나는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잠깐 졸았는데 꿈을 꾸었다. 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아까 그 방에서 창문을 보고 서 있었다. 옆을 돌아보니 여군은 마네킹이 되어 움직이질 않았고 나머지 마네킹 넷은 식탁에 앉아서 우리 둘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마네킹들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다시 창문 밖을 보니 수많은 마네킹들이 건물 밖에서 우리 둘을 쳐다보고 있었고 뒤에 앉아있는 마네킹은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도 그 무엇의 목소리도 아닌 기계로 변조한 듯한 감정 없는 목소리. 이제 3명만 있으면 우리 모두 사람이 될 수 있어. 누가 먼저 사람이 될래? 순서를 정하자. 뒤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조용해졌다. 고요함의 뒤를 돌아보니 마네킹 3개가 박살나 있었고 마네킹 하나는 접시 조각을 다른 마네킹의 얼굴에 꽂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마네킹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향해 다가왔는데 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닌 정지 상태로 뚝뚝 끊기며 한 프레임씩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봤지? 라고 얘기하며 다가왔으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 마네킹은 나를 째려보기만 하고 나도 지지 않으려 계속 째려봤다. 마네킹이 내 시선을 피하더니 얼른 가라고 하여 나는 그 방을 빠져나왔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나는 꿈에 섰겠다. 그때 멀리서 통신 인원들이 비를 뚫고 차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통신 분대들은 하사님이 뭘 봤는지 수근수근 되는 것이었다. 통신 하사님은 분대원들에게 야, 너네 정말 못 봤어? 라는 말만 하셨고 내가 그거 물어보니까 작업 중에 나무들 사이에서 남자 2과 여자 2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이것저것 물어보니 사람 모습은 분명했는데 무엇을 입었는지는 모르고 느낌상 남자 2, 여자 2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소름이 돋았다. 마네킹들이 모자를 쫓아 따라온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 어우 슈발, 야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라고 귀신이 왔나 보다. 호호호. 하사는 이렇게 웃어 넘기며 부대로 복귀했다. 월요일이 되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여군이 생활관으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다. 생활관에 있던 애들은 오우야, 야 뭐야 이러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너 주말에 무슨 일 없었어? 나는 내가 꾼 꿈, 통신 하사가 본 것에 대해 얘기를 했다. 아이 근데 당나라 군대구만. 뭔 이런 일이 있냐? 여군과 병사 간의 연애 금지인데. 아무튼 내 꿈 얘기를 하니 여군은 울먹이며 자기가 꾼 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장소는 그 방이었고 우리 둘이 문 밖에서 문 안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안에는 마네킹이 3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등 뒤에서 높낮이가 없는 기계 소리로 너희가 들어갈 차례야 라고 말소리가 들려와서 둘 다 뒤를 돌아보니 빨간 후드의 마네킹과 검은 민소매의 마네킹, 돌핀 팬츠의 여자 마네킹이 우리를 붙잡았고 다시 앞을 돌아보니 자기만 마네킹이 되어 그 방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다. 이게 내가 전화한 날 금요일의 꿈이었고 금요일에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와서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에 깼다는 것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주말간에 나랑 붙어 있을까 하여 부대에 오려고 했지만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부대 내에서 남녀 둘이 있을 만한 곳도 없고 해서 다른 여군 선임들한테 연락해보려 했으나 그것도 꺼려져서
혼자 무서움에 떨다가 밤을 맞았다고 한다. 행정반에 전화해서 나랑 통화를 하려 전화를 했었지만 이게 군대야? 자식아? 나랑 통화를 하려 전화를 했었지만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밤을 새려고 버텼으나 새벽 3, 4시쯤 되자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토요일 날 꾼 꿈 내용은 이렇다. 자기랑 나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BOQ의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BOQ가 뭐죠? BOQ 뜻. BOQ는 장교용 독신자 간부 숙소입니다. 간부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근데 꿈 내용이 자기랑 나랑 같이 자고 있었다고? 그냥 사귀고 있구나. 여군 BOQ는 이성의 출입이 불가능하기에 내가 자기 방에 있다는 게 들키면 큰일인 상황이라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문 밖에서 기계 목소리로 여기 있네 라는 소리가 들린 후 베란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창문 밖을 보니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마네킹이 서 있었다고 했다. 마네킹이 기계 목소리로 내 모자 돌려줘 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베레모를 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현관 쪽을 본 순간 검은 민소매의 남자 마네킹이 들어와 있었고 나라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나를 바라보니 내가 마네킹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양쪽으로 마네킹들이 다가와 몸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이 차가워지며 딱딱하게 굳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깼다고 한다. 잠에서 깼을 땐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BOQ에 있는 게 무서워서 대충 사복과 지갑, 핸드폰만 챙기고 PC방으로 가서 혼자 게임을 하며 술 먹자는 간부들의 연락을 다 씹고 밤을 새웠다고 한다. 새벽이 되어 숙소에 들어가서 군복으로 환복하고 바로 출근을 했다고 했다. 여군은 울먹이면서 어떻게 하냐고 물었고 나는 일단 잠은 못 자서 피곤해 보이니 운행하고 오는 길에 붕어섬에 들러서 자고 오자고 했다. 붕어섬이 뭐야? 붕어섬은 북한강의 섬이라고 합니다. 신기하네. 아무튼 나는 붕어섬에 들러 차에서 여군을 재우고 나는 여군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가끔 잠은 잘 자고 있나 무서운 꿈을 꾸진 않나 확인을 하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여군을 깨워 부대로 복귀했다. 부럽다. 여군은 별 꿈 없이 푹 잤다고 하며 오늘 당직 사관을 물어보았다. 땡땡땡 하사라고 말을 하자 자기의 후임이라면서 오늘 새벽에 자기랑 수다나 떨자고 하자는 것이다. 나는 잘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울먹이면서 애교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고 나는 막사 복귀 후 개인정비 시간을 보내고 여군은 퇴근을 했다. 그러나 그날 저녁 행정반으로 전화가 오지 않았고 나는 그대로 잠을 잤다. 나는 차에서 꿈을 꾼 후로 전혀 꿈을 꾸지 않고 꿀잠을 때렸는데 여군은 아니었나 보다. 화요일에 출근하자마자 나를 찾아와서 또 울먹이며 징징대는 것이다. 이번엔 무서운 꿈을 꾼 건 아닌데 자꾸 집에서 시선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나랑 같이 있을 땐 무서운 꿈도 꾸지 않고 기분도 편안한데 혼자만 있으면 무섭게 느껴진다고. 그리고 잠은 안 자려고 해도 졸음이 쏟아진다고. 낮에 그렇게 자서 쌩쌩하다가도 새벽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진다고 했다. 지금까지 여군이 알게 모르게 작업을 걸어온 걸 그냥 모른 채 했지만 이건 작업이 아니라 진심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되었다. 야 이씨, 둘이 이미 좀 합의가 된 게 아니었어? 이걸 행보관님께 보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여군에게 물어봤다. 왜 베레모랑 정글모를 가져온 거야? 베레모는 하나가 더 있긴 한데 하사 계급장이 다른 베레모에는 없고 빳빳해가지고 쓰던 게 좋아가지고 가져왔고 정글모는 베레모 가져온 김에 가져왔지. 와, 나는 들어갈 마음도 생각도 없었는데 무슨 용기로 거길 들어간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도 무서워서 바닥만 보고 걸었는데 오늘 운행 없으니까 그냥 막사에서 놀고 오늘 퇴근 전에 나한테 베레모 주고 들어가봐. 내 생각엔 모자에 뭐가 붙어서 왔나 보다. 통신 그 땡땡땡 하사도 정글모 모자 쓰고 이상한 거 봤다고 내가 얘기해줬지? 알겠어, 고마워. 밤에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땡땡 하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영창 보내버리고 싶다 그냥. 내가 간부돼가지고 이 두 명을 불명예 전역시키고 싶네요. 헌병들 불러다가 체포시키고 싶네요 진짜. 여군은 업무 중에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불렀고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뽑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자 여군은 나를 불러서 모자랑 먹을 것들을 건네주고 퇴근했다. 나는 그날도 꿀잠을 잤지만 생활관의 허약한 동기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나의 관물대에 두 명의 사람 형상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제가 왔어야 돼, 제가 왔어야 돼 이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목소리가 기계의 변조음 같았어? 씨발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대충 얼버무리며 넘겼다. 역시나 출근 시간이 되어서 여군이 나를 찾아왔다. 다행히 악몽을 꾸진 않고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고 한다. 그럼 모자에 씌인 게 확실하네. 그리고 할머니한테 연락 왔었어. 할머니가 꿈에 자꾸 나랑 어떤 남자애가 나오는데 남자애 옆에는 누가 호랑이를 타고 있대. 사람인지 귀신인지 4명이 남자는 안 괴롭히고 나만 괴롭히는 꿈을 자꾸 꾸신다는 거야. 뭐 별일 없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그 남자애는 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 누나가 기가 약한가? 완전 기 세 보이는데. 여군은 나를 한번 째려보곤 다음 주에 휴가 쓸 수 있어? 나랑 휴가 맞춰서 나가자. 당집이나 가보자. 할머니한테 용한 당집 물어볼게. 미쳤어? 가뜩이나 다른 간부나 병사들도 우리 보고 킥킥대는데 휴가까지 맞춰서 나가면 더 의심받을 거 아냐. 뭐 어때? 그냥 콱 사귄다고 하지 뭐. 왜 똥 씹은 표정이야? 나 싫어?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휴가 맞춰서 써. 3박 4일로 월요일 출발, 목요일 복귀로. 여군은 그렇게 말하고 업무를 보러 떠났고 나는 곧 있을 운행 준비를 하러 떠났다. 혹시 몰라 정글모와 베레모는 버리진 못하고 두 돈 반 정비함에 모자를 넣어놨다. 월요일이 올 때까지 둘 다 별탈 없이 지냈고 금요일쯤 행보관님은 나랑 여군에게 휴가 날짜가 둘이 똑같은 게 영 수상쩍다며 야 니들 사귀는 건 뭐라 안 하는데 헤어지면 후딱 보고해라. 관심병사랑 관심간부 생기는 거니까 헤어지지 말고 잘 만나고. 아닙니다 행보관님. 사귈 일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아깝지 않습니까? 야 내가 아깝지. 너 같은 애는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쳐다봐. 응? 라고 대화를 한 게 기억이 난다. 진짜 짜증난다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요즘 군대 이래?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휴가 출발이래. 아침 7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아침 9시가 다 되어서야 여군이 나왔다. 드라이기가 고장나서 머리 말리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사복을 입은 여군의 모습은 색달랐다. 월요일은 각자 보내고 화요일에 여군이 사는 곳으로 가서 만났다. 여군은 할머니랑 같이 마중을 나왔는데 할머니가 나를 보시더니 나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장군님이라고 불렀는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친한 형동생 사이라고 얘기했다. 할머님과 여군, 나는 택시를 타고 어느 골목에 있는 초라한 당집에 들어갔다. 태어나서 당집엔 처음 가봤는데 일반 가정집과 똑같았지만 한 방에는 불상이 있었고 부처님 그림과 양초, 제기그릇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벽에는 작두와 작은 청룡원 얼도 같은 것이 있었다. 보살님은 나를 보더니 큰 절을 하고 잠시 밖에 나가주시겠습니까? 라고 하고는 할머니와 여군만 방에 들였다. 나도 엉겁결에 큰 절을 하려고 하니 할머니와 신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둘이서 내 행동을 막았다. 밖으로 나와 신딸이 각종 다과를 내어주시길래 맛있게 먹고 있었다. 여군과 할머니는 한참을 얘기하고 나왔는데 여군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니 당집은 처음인가 보네요? 라고 하고 미신을 믿냐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딱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는 않지만 부정은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다. 보살은 나에게 기가 아주 세시네요. 강력한 수호신이 많이 붙어 있어요. 라고 말했어.
많지 않은 나이에 가족, 친지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네요 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나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큰엄마의 첫째, 학렬 호칭을 모르겠다. 아무튼 그 첫째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신이 나에게 붙어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하셨다. 그런 할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저승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셔서 큰아버지나 우리 아버지, 내가 무당이 될 팔자는 아니라고 했다. 맨정신에 사람이 아닌 것을 본 경험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것이고 맨정신에 보인다며 아주 위험한 잡귀이니 그 자리를 빨리 떠날 것을 당부하셨다. 꿈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등 조상신이 잘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며 수호신이 너무 강력하기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귀신이 해코지를 하는 것은 아무런 피해가 되질 않지만 사람이 해를 가하는 것은 조상신이 막아주지 못하므로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다. 내가 귀신이 있는 곳을 다녀가면 수호신으로 인해 거기 있는 귀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다른 주변인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번 일도 그런 것이다. 나와 같이 있으면 나의 수호신이 지인들도 같이 지켜주지만 그 지인들과 내가 떨어졌을 때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화를 입더라도 나랑 같이 지내다 보면 수호신들로 인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 큰 걱정은 말라고 하셨다. 그럼 오늘 밤에는 같이 있어야겠네요. 여군이랑. 이번 일은 약하지 않은 잡귀이기에 꼭 그 모자 2개를 불태워야 하고 부적을 써줄 테니 절대 펴보면 안 되며 꿈에 누군가가 부적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리고 그 마네킹이 눈에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눈이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셨다. 아, 그려진 눈인지 아니면 진짜 그 생눈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구나. 둘이 같이 가면 여군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되도록이면 나 혼자 가서 확인을 하고 눈이 안 그려져 있으면 다행이지만 눈이 그려져 있으면 마네킹이 사람 행세를 못하도록 마네킹과 마네킹의 옷, 거기 있는 가구들을 모두 불태운 후 굿을 하고 부적을 붙여야 한다고 했다. 에? 돈 많이 들겠는데? 어떤 사람이 마네킹들을 옮기고 마네킹에게 혼을 불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짓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영험한 비방 전문, 저주 전문 무당일 것이며 그 건물 내부 또는 주변에 무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구는 이제 무속적인 일을 할 때 쓰는 기구를 얘기합니다. 염주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 이 이야기는 여군에게 알려주지 말고 혼자 알고 있으라고만 했다. 여군은 분명히 같이 있자고 할 것이라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며 눈이 그려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연락을 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양기가 매우 세서 귀신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군은 음기가 너무 세서 귀신들이 자주 해코지를 하지만 여군이 감각에 둔한지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하셨다. 공포나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여군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취미생활을 즐기되 둘이 같이 있으면 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여군과의 연애운도 봐주셨다. 얘기를 끝내고 또다시 여군과 할머니는 보살님과 얘기를 한 후에 셋이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여군과 나는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보살님이 서로에게 해주신 말씀을 얘기했다. 여군은 양기가 약하고 음기가 매우 세서 귀신들이 좋아할 몸이지만 자신이 너무 그런 쪽에 감각이 둔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니 지금껏 그래왔으면 앞으로도 너무 위험한 행동들만 하지 말고 최대한 되도록이면 저 친구와 붙어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둘의 연애 궁합에 대해서도 여군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둘의 궁합은 매우 좋지만 끝은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싸워서 헤어진다거나 그런 수준이 아닌 인간이라면 겪고 싶지 않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다. 여군이 말해준 건데 할머니도 영안이 조금 튀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기운을 잘 느끼신다고.
할머니께서 예지몽도 많이 꾸시고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여군은 기분이 꿀꿀하다며 소주나 마시러 가자고 했고 술을 먹고 여군을 집에 들여보내고 나는 찜질방 가서 잤다. 야이 자식아, 다 밥상 차려줘도 이게 휴가 복귀날까지 여군이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놀다가 부대에 복귀해서 월요일 운행이 끝나고 나는 그 폐막사에 다시 갔다. 여군은 여기를 왜 다시 오는 거냐고 하며 울먹이기에 그냥 차에 있으라고 하면서 혼자 산에 올랐다. 보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호신이 지켜준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웠다. 4층에 올라가서 그 방 앞에 선 후에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이번엔 마네킹들이 문 쪽을 보고 서 있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소름이 쫙 돋았다. 방 안에 책상과 의자, 컵과 쟁반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었고 그 바닥에 의자가 끌린 듯한 자국과 책상다리 자국 비슷한 것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이 컵과 쟁반 이게 무구였던 건가? 마네킹의 얼굴에는 꿈에서 본 것과 달리 눈은 그려져 있지 않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지 않았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문을 살짝 열어 안쪽을 살펴보았지만 무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들어온 김에 막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여군 생각이 나서 급하게 차로 돌아갔다. 여군은 다행히도 차에서 자고 있었다. 나는 여군을 깨운 후에 막사로 돌아가서 분리수거하는 날에 저거 모자 2개만 태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보살님께 전화를 드리니 모자만 태우면 될 것이라고 하시며 부적과 관련된 것은 꼭 지키라고 하셨다. 뭔가 복선 같아요. 부적을 절대 펼쳐보지 말라고 했었죠. 무당이. 대대 분리수거 날에 나는 여군과 같이 가서 막사 내의 소각장에서 모자 2개를 소각한 후 그날 밤도 꿈 없이 푹 잤다. 여군은 그날 꿈에 내가 나와서 누나 부적 좀 보여줘. 누나 부적 어딨어? 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내가 물어보기에 의심 없이 부적을 넣어둔 위치를 말해주려고 할 때 할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꿈에서 깼다고 한다. 다행이다. 딱 봐도 꿈속에 이제 마네킹 귀신이겠죠? 깨고 나가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꿈에서 본 나의 모습과 목소리가 달랐는데 왜 꿈속에서는 그것을 나라고 믿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렇게 일이 끝나는가 했지만 겨울에 KCTC와의 대항전 훈련이 잡혀서 폐부대에 정비 일과가 잡혔다. KCTC는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합니다. 약간 엘리트 집단이네. 아무튼 KCTC와의 훈련이 잡혀서 폐부대 정비 일과가 잡혔다. 나 역시 병력 수송으로 그곳에 다시 한번 가게 되었다. 행보관 중대장과 중대원들은 같이 폐막사 내를 대청소를 하는데 어느 분대 애들이 마네킹 4개를 가지고 막사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또 다른 분대는 방울과 양초, 칼이 꽂힌 향로를 어디서 들고 나왔다. 나는 다른 운전병들이랑 막사 밖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고 바로 행보관님께 달려나갔다. 행보관님은 그것들을 보시고 누가 부정 타는 짓을 했나 보구만 이라고 얘기하셨다. 다른 하사에게 시켜서 자기 서랍에 있는 벼락 맞은 복숭아나무,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사는 잠시 후에 도장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옥쇠만 했다. 확실한 건 일반 막도장보다는 조금 컸다. 신기해서 행보관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니 행보관님께서는 향로와 방울, 양초에 도장을 찍으시고 마네킹에도 도장을 찍으시며 중얼중얼 거리셨다. 마네킹을 보니 전에는 없었던 눈이 무엇인가로 그려져 있었다. 검붉은 것을 보니 피 같았다. 그리고 이것들을 발견한 장소에도 도장을 찍으시고 병사들에게 나뭇가지와 마른 낙엽을 찾아오라고 한 후 막사 주변 공터에서 그것들을 태웠다. 불씨가 조금 커지자 나에게 두둔반에 가서 경유 좀 뽑아오라고 하셨다. 경유는 불에 잘 안 타지 않습니까? 이놈 시키야, 시키면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냐? 얼른 가져와.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빈 1.5페트병에 경유를 담아가서 행보관님께 드렸다. 실제로 경유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습니다. 바로 안 붙어요. 경유 냄새를 맡으니 눈을 보고 참아왔던 구역감과 미식거림이 몰려왔다. 행보관님은 아주 조금씩 경유를 부으셨고 또 뭐라 중얼중얼 하셨다. 행보관님께 행보관님도 귀신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보이지는 않지만 가끔은 느껴지신다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해코지는 안 하겠지? 라고 하셨다. 행보관님 덕분인지 여군은 더 이상 마네킹 꿈을 꾸지 않았고 대항전 훈련 중에도 폐막사에 들어갔던 병사들과 장교들에겐 아무 일도 없었다. 누군가에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나에겐 잊기 힘든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이분이 써주신 실제 경험한 군대썰 마네킹 트라우마였습니다. 재밌다. 이게 필력이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읽기도 좀 편하고 계속 이제 뭐 솔로 염장 지르는 짓거리를 계속 하긴 하지만 이야기로서 너무 재밌다. 왜냐면 설레잖아요. 연애세포 자극하는 느낌이랄까? 마네킹은 진짜 무섭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대랑 뭐 2대 정도 사이? 홍대랑 신촌 사이인지 2대 사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진짜 마네킹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막 가발도 다 씌워놓고 한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막 어쩌다가 옆을 보면 딱 그 마네킹이 있으면 진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게 왜 대로변에 있냐고.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아무튼 마네킹 트라우마까지 읽어봤고요.